2월 15일 오전 10시야. 인천의 부평구에 있는 한 모텔 번화가에 119 구급차가 멈춰섰어. 구급대원이 갑자기 모텔 주인한테 말도 없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 모텔 주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출산했대요. 모텔 주인이 같이 뛰어 올라갔어. 문을 딱 여니까 화장실이 피범벅인 거야. 아, 어떻게 모텔에서 애를 기르? 그래서 모텔 주인이 화를 냈어. 아, 이런 데서 어쩌자고 애를 낳느냐, 잘못되면 어쩌려고. 그랬더니 애 아빠가 막 고개를 막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랬다는 거야. 죄송하다고. 근데 애 아빠도 되게 어려. 27살이고 애 엄마는 더 어려. 22살이야. 그리고 첫째 아기가 있었어. 처음에 이제 이 가족이 이 모텔에 찾아온 거는 지난해 여름부터였는데 그 당시에는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난 아이였다고 하더라고. 첫째 아이를 데리고 계속 모텔에 오가다가 2월 15일 날 오전 10시에 애를 딱 나와버린 거야. 둘째 애를. 119 같은 2명 올라가더라고, 남자가.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, 왜 왔냐고 그랬더니 아기를 출산했대요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엄마, 우리 가운 입고서는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옆에 아기 울고 있더라고. 딱 봐요. 나도 너무 정신없고 놀래가지고 수건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뭐 탯줄인지 뭐 몰랐어 그냥. 근데 아기는 크게 울어서 그나마 아기는 다행 건강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. 모텔 주인이 행정복지센터,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이 든 거야. 아, 우리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가족이 있는데요? 라고 말을 한 거야. 그랬더니 혹시 이름이나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? 아, 모른다. 사실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냥 우리 손님이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가족이 돌아오면 다시 연락을 달라. 이 가족이 어디를 갔냐 하면은 비모텔에 간 거야. 네, 거기서 나가지고 우리 가게로 온 것 같아요. 우리 가게 며칠 이렇게 왔다가도 가고 막 그랬어요. 오래됐어요. 애 하나 있을 적에 얘들이 갈 적에 그랬어요. 뭐 어려우면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를 줬거든요. 근데 한 3달 돼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여자애가 사장님 더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그래 오라고. 그래서 제가 이게 방을 줬어요. 그 사장님이 오라고 해서 비모텔로 갔어.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애 아빠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. 애 분유값도 들고 기저귀 값도 드니까. 그래서 오후 5시에 항상 나갔대.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분류 작업을 하고 다시 아침에 돌아오면 그게 오전 10시였다는 거야. 근데도 돌아오면은 항상 다 가족들을 데리고 밥을 사 먹으러 나갔대. 오전 11시쯤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게 그 4인 가족의 유일한 식사였던 거지. 모텔 주인 하루는 애 아빠한테 와보라 그래가지고 아,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데 이렇게 모텔에서 돌아다니냐. 애 아빠가 이제 이게 사정을 말을 하는 거지. 사정이 뭐였냐면 아기 엄마가 심환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. 어떤 장애?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데 사실 2019년 7월에 이제 장애등급제 1등급, 2등급, 3등급 이게 폐지가 됐거든. 그 이후로 심한 장애랑 심하지 않은 장애 딱 두 가지로만 나뉘는 거야. 근데 애 엄마는 심한 장애로 분류가 됐던 거지. 그럼 애 아빠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지.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? 아무도 없었어. 그럼 할머니, 할아버지 없냐 이랬더니 애 아빠 쪽은 결혼할 때 이 결혼을 반대해서 연락을 다 끊었대. 그리고 아이 엄마의 부모는 그 부모님도 심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자기 부모를 모시느라고 도저히 여유가 없다는 거야. 그 심한 장애면은 근데 그런 보조금이 안 나와?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가족이 아까 내가 부평구에 있는 모텔이라 그랬잖아. 근데 이 친구들이 예전에 과거에 살았던 곳은 인천 남동구야. 주소지에 등록된 주소는 남동구고 이 사람들 실제 살고 있는 곳은 부평구잖아. 이게 서로 다르잖아. 딱 가서 신청하려고 보면은 여기 주역 주민이 아니시네요 하면은 받을 수가 잘 없는 거지. 그래도 어쨌든 사정을 알고 모텔 주인이 전화를 걸었어. 행정복지센터에. 그래서 여기 이런 가족이 있는데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아까 그랬잖아. A 모텔 주인이 전화를 했을 때 연락처가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다. 나중에 찾으면 연락을 달라 했잖아. 그 행정복지센터 찾고 있었던 거야, 그 가족을. 그래서 온 거지, 이 모텔로. 그 B 모텔 주인 전화를 해서? 전화하니까 그 가족이구나 이러면서 이미 알고 이렇게 온 거야. 기저귀도 이제 지원해주고 뭐 분유도 지원해주고 지금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남동구청에서도 이 가족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.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족이 사라진 거야. 사라졌다고요? 사라졌어. 사장님 다녀오겠습니다. 빨래방 갔다 올게요. 그러더라고 여자애가요. 빨래하러 갔다 올게요 했는데 안 들었어요. 공무원들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탄 거야. 쉽게 말하면. 왜요?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기 엄마가 지명수배자였어.
지명수배요? 지명수배자라 그러면은 흉악범 같잖아. 근데 그런 게 아니었고 이 아기 엄마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여러 번 돈을 꿨던 거야. 근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잖아. 일단 생각해봐. 모텔비만 해도 하루에 3만 원, 4만 원, 5만 원 이렇게 나가고 애들 분유비, 기저귀 어떡할 거야. 이거를 가서 밥도 사 먹어야 돼.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번 빌렸다고 해도 사실은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 나가고 있었던 거야. 돈을 많이 빌려줬던 친구가 화가 나서 이 아기 엄마를 고소를 했던 거야. 출석 통지서가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그냥 자기를 변호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야. 무서워서 무작정 도망을 친 거야. 재판에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판사는 완전 죄질이 불량하네? 라고 생각을 해서 지명수배를 내린 거지. 지금 B 모텔에서 사라진 거지. 왜 사라졌지?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쨌든 내가 여기 산다는 게 확실해지잖아. 그리고 경찰들이 잡으러 올까봐 무서워서 그 전입신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도망을 간 거지. 구청 사람도 당할 거 아니야. 아니 어린 19개월 그 당시에 19개월 아이랑 생후 1개월 아이를 데리고 이 모텔에 전전하는 가족이 갑자기 뿅 사라지면은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실종자가 있다 찾아달라라고 신고를 한 거야 구청 쪽에서. 근데 이 가족들이 어디를 갔을까? 또 다른 모텔? 맞아, 또 다른 모텔을 갔어. 경찰이 그 신고를 접수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차 한 대 지나가는 좁은 도로 맞은편에 있는 모텔에 애들이 있네? 해서 찾아간 거야. 그 모텔이 이제 편의상 C 모텔이라고 알겠어. 근데 혹시 이 가족이 여기 살고 있냐 해서 딱 봤더니 그 가족이 있었던 거지. 그래서 가족을 이제 신원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이 아기 엄마가 지명수배자라는 걸 경찰이 알게 된 거야. 설마 경찰이 체포를 했어요?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지. 자기 업무잖아. 지명수배자를 체포하는 게. 체포를 하면서 구청 쪽에다가 이 아기 가족 여기 있으니까 보호를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하고 이 아이 엄마는 잡혀간 거지. 그러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아빠밖에 없잖아. 그 C모텔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애 아빠가 가장 답답했던 거는 애 엄마한테 면회를 못 간다는 거야. 이 두 명을 내가 이렇게 안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얘네들을 둘 다 놓고 올 수도 없잖아. 그러니까 그 모텔을 한 발자국도 그 좁은 모텔방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거야.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대요? 그러니까 밥을 못 먹잖아. 원래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애를 둘을 데리고 가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본 C모텔 사장님이 자기가 이제 먹는 반찬이랑 밥이랑 미역국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 아빠한테 가져다 줬대. 모텔 사장님이 잠깐 그 둘째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잠깐 동안 애 아빠가 진짜 엄청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는 거야.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던 거야. 4월 13일 날 0시 3분에 애 아빠가 병원에 전화를 해. 설마 119 대원들이 와서 207호에 지금 얘가 심정지 됐다고 막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올라가 봤더니 막 시퍼렇고 뭐 숨도 안 쉰 것 같고 뭐 그래서 119 대원들이 와서 좀 해다가 바로 안 되니까 베개에다가 안고 그냥 병원으로 이송할 때 너무너무 놀랬고 깜짝 놀라고 가슴이 아팠어요.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 애 아빠가 긴급 체포가 됐지. 계속 출궁을 하니까 사실 아이가 계속 울어서 화가 나서 던졌어요. 테이블에 아이 머리가 부딪혔어요. 라고 자백을 한 거지. 그래서 애 아빠는 지금도 구속 중이야.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근데. 그럼 그때 다친 아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?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어. 원래 기계에 의존해서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호흡기를 떼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. 근데 여전히 의식을 온전하게 되찾지는 못한 상황. 그 첫째 아기는 어떻게 됐냐면 그 즉시 보육원으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. 그치,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. 애기 엄마는 그때 사기죄로 잡혀 들어갔다고 했잖아. 4월 26일 날 재판 결과가 나왔어. 그러니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.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 구치소를 나오게 된 거지. 어떡해. 근데 나와봤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. 구치소에 나와도 일단 집이 없는 상황이잖아. 그래서 부모를 지원하는 시설에 지금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어. 그래서 어쨌든 모텔을 전전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같이 지내려고 했던 그 가족이 지금은 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거죠. 엄마는 시설에, 첫째는 보육원에, 둘째는 병원 중환자실에, 아빠는 구치소에. 애 엄마는 앞으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고, 그래서 남동구청에서
애들이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래. 근데 아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? 아빠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지.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명백한 상황이라서 애를 던졌고 애가 중태에 빠졌었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이라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 사실은. 아기가 빨리 회복돼야 될 텐데. 이 기사 댓글에 그런 댓글도 있던데. 그럼 이게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거냐. 이 기사는 그 사람들의 서사를 만들어준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모텔을 전전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. 이런 가족이 많을 거란 말이야.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.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쓴 기사지 이 아동학대 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 이거를 하려고 썼던 기사는 아니라는 거지. 기사가 나오고 나서 독자분들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. 이제 내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잘 안 울리거든. 그래서 울리면 되게 놀래 나도. 울렸다 이러면서.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가 그 애기 엄마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고, 그리고 내가 기사 쓰고 나서 이런 걸 받았어. 잘 봐. 이게 온라인 환증서? 모텔 발견 아이 부모님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왔는데, 이일섭 씨라는 되게 창간 독자인데 그분이 이 아이 부모님에게 전달해 달라고 10만 원짜리,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표지, 온라인 환증서를 보내주셨어. 그래서 그냥 전달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방법을 좀 알려달라라는 분이 되게 많았어. 그래서 우리도 그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, 이 가족이 앞으로 살게 될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행정복지센터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리면 후원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